지금부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라는 주제로 잡았습니다. 오늘 강의 얘기 드릴 거는 한 6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얘기로 시작해서 그것을 찾았다면은 어떻게 목표를 세울 것인가? 그리고 이거를 어떤 계획에 따라서 실천을 할 것인가? 그리고 실천을 했으면은 이걸 습관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나? 그리고 이 습관이 된 거를 어떤 방식으로 체크를 할 것인가? 그리고 허필슨이라는 사람은 지금 몇 년 전과 현재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면 현재의 나라는 게 있죠. 뭐 현재의 모습은 모두 다 잘 알고 있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내 가족은 어떻게 되고 내 인맥은 누가 있고 내 취미는 무엇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지만 "이걸 써 보세요."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잘 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써 보세요." 그러고 아니면 뭐 "20살 때 원하는 걸 써 보세요." 그리고 내가 바라는 내일의 모습은 어떤 건지 한번 써 보세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잘 쓰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20 가지를 써 보세요. 이것도 잘 안 됩니다. 이게 분명히 현재의 내 모습에 대해서 나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걸 머릿속에서 관념적으로 갖고 있는 거, 그거를 글로 써 보는 거, 이렇게 내보면은 내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잘 모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강의에서는 글로 쓰시라는 얘기를 계속 드릴 건데 우선 나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한번 써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글에 써 놓은 것처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써 보시고 내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써 보시고 내 인맥은 누가 있는지, 그 인맥들이 어느 분야에 있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또 얼마나 자주 연락을 하고 또 중요도에 따라서 또 빈도에 따라서 이렇게 인맥을 좀 나눠 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취미는 무엇인가? 뭐 글을 쓰고 계시든지 등산을 하고 계시든지 아니면은 뭐 골프를 하신다든지 책을 읽으신다든지 이런 취미를 한번 써 보세요. 그리고 그 취미가 일 주일에 몇 번을 하고 얼마나 자주 하고 시간은 얼마나 쓰고 보통 이제 시간에 대한 개념을 잠깐 얘기 드리면 뭐 책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는 책을 읽는데 보통 한 6 일이 걸려요."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6일 동안 책을 읽진 않잖아요.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정확히 몇 시간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개선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전에 인제 처음에 독서를 시작했을 때 "책을 얼마나 빨리 읽으세요?" 그러면은 저는 "한 6일 정도 걸려요."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저는 한 6 시간에서 7 시간 걸립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책 한 권 읽는데 6 시간, 7 시간 걸린다는 걸 알면 그다음부터 목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3 시간으로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단순히 그냥 "저는 6일 걸려요."라고 얘기를 해 버리면 이걸 어떻게 줄일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정확한 동량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의 나를 적어 보실 때는 내가 취미를 한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정말 그 몇 시간 단위로 써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현재에 대해서 나의 모습을 파악하면 나의 미래를 바로 적으시려면은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10년 후에 나의 모습을 적어 보고 싶어도 이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막상 적는다 그래도 이게 정말 이루어질 일인지 그리고 내가 원하던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나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부터 봐야 됩니다. 나의 어린 시절을 한번 적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좋아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칭찬해 준 것은 무엇인가?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한 2 학년 3 학년 때 항상 들었던 얘기가 그림 참 잘 그린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나는 그림을 참 좋아했던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진 않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을 계속하니까 계속 그걸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꾸준히 했던 거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의 나이였는데도 내가 이상하게 이거는 정말 꾸준히 했었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 친구들과의 노는 거죠. 그 노는 거에서 유독 내가 좋아했던 놀이가 무엇인가? 뛰어다니는 걸 좋아했는지 아니면은 퍼즐 맞추는 걸 좋아했는지 경쟁하는 걸 좋아했는지 이런 걸 좀 세세하게 한번 써 보세요. 단순히 딱지치기가 좋았다 이렇게 쓰시지 말고 그 딱지치기에서 어떤 행동 때문에 좋았는지 그런 거를 자꾸 단서를 보는 겁니다. 내가 좋아했던 것에 대해서. 그리고 주위에서 주위에 많이 있던 거. 내 주위에는 항상 오토바이가 많았다. 오토바이 장난감이 많았다. 내 주위엔 차 종류의 장난감이 많았다. 공룡이 많았다. 이런 거를 한번 써 보세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해 봐도 참 좋을 것 같은 거 이런 걸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런 것 속에 만약에 '나는 파라는 장난감이 참 좋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차에 대한 그 어떤 형태, 빠르게 달린다든가 아니면은 그 뭐 안에 타고 있는 걸 상상한다든지 아니면 차 자체를 좋아한다든지 이런 게 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스피드한 거를 좋아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내가 모르는 목적지에 도달해 주는 그런 물체를 좋아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했던 것과 칭찬받았던 거, 꾸준히 했던 거, 주위에 많았던 거 이런 거를 써 보시면서 이 안에 내가 정말 원하는 그런 삶에 대한 힌트는 어떤 것인가 이런 걸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막상 써 보시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힘든 게 칭찬받았던 거에 대해서 잘 못 쓰세요. 이거를 해 보시면은 저는 칭찬받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라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뭐 그게 부모의 꼭 잘못은 아니지만 우리 문화 자체가 칭찬에 익숙하지 않았던 문화고 삶이 그렇게 쉽지 않았던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칭찬받았던 거에 대해서 쓰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루 종일 이 칭찬받았던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면 하나둘씩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칭찬받았던 것 속에서 내가 정말 좋았던 거 잘하는 것을 찾아내는 거죠. 그런 현재의 나와 어린 시절의 나를 바탕으로 해서 나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좋을까?' 내가 정말 저는 이제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고 작가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프로젝트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 이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10년 후에도 해도 나는 좋아할까? 아니면 어린 시절에 더 좋아했던 그림 그리는 거를 하면은 내가 내 일에 대해서 만족을 할까? 아니면 나는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강의하는 거를 더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목표점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강의하는 거 아니면 어디 가서 뭐 사람들과 모임을 만드는 거 이런 게 나하고 맞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내 가족은 어떻게 될 거고 내 인맥들은 어떤 사람들로 분류가 더 쌓여 있을 거고 뭐 작가 위주의 인물들이 내 인맥이 될 건지 아니면 화가 위주의 사람들이 내 인맥이 될 건지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떤 취미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써 놓으면은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거를 찾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강의에서 제일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겁니다. 이거 찾는 데 제일 많은 시간을 들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면 그다음부터는 상당히 쉬워집니다. 그것을 내가 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원하는 것,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 주변에 많아진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자신이 원하는 미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 주변에 많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일단 알아야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나와 어린 시절의 나와 그리고 미래의 나. 그리고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원하는 것을 찾으셨으면 1년 후에 내가 원하는 것과 5년 후에 내가 원하는 것과 10년 후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한번 적어 보세요. 1년 후에 나는 작가가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는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동화를 만들고 싶다. 아니면 그림을 한 50개 정도 그리고 싶다. 뭐 악기를 뭐 기타를 배운다든지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 아니면 나는 1년 후에 요리가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제 목소리가 안 들리나요? 들리시죠? 네. 예, 들립니다. 예. 그래서 1년 후에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목표를 잡아 보시고 그러면은 1년 후에 이 정도까지 갈 수 있으면은 5년 후에는 훨씬 더 갈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작가가 1년 후에 작가가 되겠다는 목표가 있으면 5년 후에는 한 인쇄 한 달에 500 정도 받는 작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동화 만들기를 1년 후에 꿈이라 그러면 한 5권 정도는 출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5년 후에 계획을 잡으시는 목표를 잡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계획을 원래 목표를 잘 잡으시는 분들은 10년 후에 목표를 잡고 5 년을 잡고 1 년을 잡으셔도 되는데 아직은 목표 잡는 게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6 개월 후의 목표, 1년 후의 목표를 아예 잡아 보세요. 이건 좀 쉽습니다. 오히려 그것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 달 후의 목표를 한번 잡아 보세요. 한 달 후에 책을 5 권을 읽겠다. 그러면은 1년 후면 이게 2 달이 되면은 몇 권이 되고 1년 후면은 몇 권이 되겠죠. 이렇게 오히려 근처에 있는 것부터 목표를 잡고 크게 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일단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한 달 후에는 그래도 5 권의 책을 읽겠다. 그럼 1년 후에는 50 권의 책을 읽을 것 같다. 그러면 5년 후에는 뭐 한 300-400 권의 책을 읽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300-400권 정도의 책을 읽었으면 '나도 책 한 권은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작가의 목표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요리를 잘하겠다. 그래서 한 달 후에는 뭐 김치찌개를 잘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 2달 후에는 된장찌개도 잘할 거고 3달 후에는 뭐 다른 찌개도 잘할 거고 찌개를 어느 정도 잘하면 볶음 요리로 넘어가고 그다음에는 뭐 딱 끓이는 뭐 다시 뭐 삶는 요리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이런 요리들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한식 자격증에 한 5년 후에는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좋은 거는 10년 후에 목표를 잡고 이렇게 작게 내려오는 거지만 되게 어려우신 분들은 한 달 후에 목표 먼저 잡고 이거를 1년 후, 5년 후, 10 년으로 확장을 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편하신 대로 해서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혹시 원하는 것이 없으면 지금 내 현 상태에서 내가 바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걸 먼저 한번 해 보세요. 그걸 한 달 정도 해 보신 다음에 이게 이 정도 발전이 됐으니까 1년 후에 이 정도 발전이 되겠지. 그리고 이게 5년 후에 이 정도의 발전이 되겠지. 그럼 5년 후에 이거랑 연관돼 있는 것은 또 무엇일까? 그리고 5년 후에 연관된 게 나왔으면 또 5년 후, 10년 후에는 이거랑 또 연관된 것은 또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예시로 드리면 저는 단순히 책을 한 권 읽기 시작해서 몇 년이 지난 후에 책이 몇백 권이 됐고 그러다 보니 책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책을 쓰게 됐고 책을 쓰다 보니 생각이 많아져서 그래서 강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처럼 강의도 하고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몇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책을 쓰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드리고 뭐 작가가 되시고 싶은 분이나 전자책을 내시고 싶은 분이나 뭐 브런치가 되시고 싶은 분 이런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책 하나에서 시작이 된 게 점점점 확대가 돼서 그 근처에 있는 일들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 보시고 '이게 어떻게 확장이 될 수 있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분명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쪼끔만 더 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확장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책만 읽는다고 당연히 책만 10년 동안 책만 읽진 않겠죠.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목표가 세워진다면 이것도 적어 보세요. 이것도 꼭 한번 적어 보시고요. 그러고 목표가 세워졌으면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계획이라는 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1년 후에 계획이 있다 목표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1년 후에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1년 후에 목표가 있으니까 1년 지나면 '나는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목표와 나의 그 간극이 1 년의 차이가 나는 거죠. 내가 목표를 이루려면은 목표가 나한테 다가오는 게 아니고 내가 목표한테 다가가야 됩니다. 내가 하루만큼 걸어가서 하루만 하루만큼의 목표에 다가갔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364 일이 남은 거죠. 이틀을 내가 목표 쪽에 다가가야지 하루가 또 줄어드는 거고 6 개월치 다가가야지 그 목표는 나하고 6 개월의 간극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루 제대로 성공에 내가 원하는 목표에 관련된 일을 하지 않고서 '내 목표가 오길 바란다.' 그 간극은 항상 1 년입니다. 그래서 1년 목표가 있다 그러면은 그 후에는 계획을 세워야죠. 3 개월, 6 개월, 9 개월로 나눈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내가 작가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뭐 작가 말고 뭐 다른 걸 생각해 보셔도 되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계획을 짤 겁니다. 저는 이미 벌써 작가가 됐지만 제가 만약에 작가가 되고 싶었으면은 이런 계획을 짰을 겁니다. 3 개월 후에 최소한 책을 한 10 권을 읽을 수 있겠지. 그리고 10권 더 읽을 수 있겠지. 내가 열심히만 읽으면. 내 목표가 작가니까 작가가 되려면 당연히 책을 읽어야지. 그래서 3 개월 후에 10 권의 책을 읽는 걸로 목표를 잡을 겁니다. 그러고 블로그에다가 글을 한 30개 정도 쓸 수 있겠죠. 한 3 일에 한 번씩 쓰면. 그래서 시작이죠. 그거는 이제 책을 쓰는 게 아니고. 6 개월 후에는 20 권, 장 60개 정도 한 다음에 한 9 개월 정도가 지나면 책이 한 30권 정도 읽을 거고 그때부터는 책 쓰기에 들어갈 겁니다. 한 10개 정도 꼭지는 쓸 수 있겠죠. 뭐 꼭 9 개월이라고 안 하고 이거를 뭐 한 16 개월 뭐 20 개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습작이 내가 몇십 개가 되고 나면 이거는 어느 정도 흐른 후에 '그때서부터는 내가 작가처럼 글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12 개월이 지나면 책이 어 여기 안 보여서 제가 책이 한 40권 정도 읽을 거고 그리고 집기를 한 40개 정도. 보통 책 하나의 꼭지가 40 꼭지에서 50 꼭지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 계획은 사실 계획이라기보다 작은 목표입니다. 1년 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되는 거를 목표라고 부르는데 3 개월 후는 아니면 오늘 하루는 계획이라고 부르거든요. 사실 계획이라기보다 오늘의 목표고 3 개월 후의 목표고 6 개월 후의 목표입니다. 목표를 내가 달성할 수 있냐, 얼마큼 몇 개의 목표를 달성했냐가 내가 최종적으로 도달하고 싶은 목표와 나의 간극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계획을 성공하는 거를 계획을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에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루가 줄어들어서 364 일이 365일 맞죠? 364 일이 돼 있을 거고 그렇게 하루하루 줄여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인 성공을 맞이하는 거고. 그래서 계획을 짜실 때는 항상 정량화가 돼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쓴 것처럼 10 건, 20 건, 30건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숫자로 항상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책 읽는 시간은 6 시간에서 5 시간으로 줄이는 거. 이게 정량화돼 있는 거죠. 글쓰기는 몇 개를 할 건지 정량화가 돼 있고. 그래서 정량화가 돼 있지 않으면 그건 계획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은 정량화가 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미래는 얘기 드린 것처럼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이다. 라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포기하지 않기. 이게 사실 제 문제입니다. 누구나 다 시작을 하죠. 누구나 다 시작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다가서는데 이거를 뭐 3일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6 개월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9 개월 하다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포기만 하지 않으면 대부분 다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표를 그렇게 허황되게 잡는 사람은 없거든요. 목표를 잡을 때는 보통 '아 내가 이 정도는 이룰 수 있겠다.'라는 목표를 잡는데 이상하게 하다 보면은 거기서 멈춰 버릴 때가 있죠. 그러면은 내가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목표를 못 이루는 거죠.
누구나 넘어집니다. 누구나 넘어지는데 문제는 얼마나 오랫동안 할 수가 있냐. 내가 계획했던 게 1년이었는데 내가 3개월만 하고 그만두면 그다음부터 6개월, 9개월, 12개월짜리는 없어지는 거죠. 근데 내가 1년이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1년만 딱 하면은 그 목표는 당연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허황되게 세운 게 아니니까. 근데 그래서 내가 누구나 다 슬럼프가 있고 힘들어하는 시기가 나옵니다. 그때는 그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더 갈 수가 있고 아니면 거기서 끝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꾸준히 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얻는 거고 이거를 꾸준히 못하는 사람들은 나는 이상하게 뭐를 하면 실패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자기가 생각한 대로만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힘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일은 힘들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내가 안 해보고 목표라는 거는 내가 해봤던 일이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못 해본 거를 목표로 잡은 건데 모든 일은 불편하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 그 불편함에 익숙해져 나가는 과정이 계획을 실천하고 성공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불편하고 힘든 거를 인정하고 그 불편하고 힘든 거를 하루하루 걸어가고 슬럼프에 빠지면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습관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내가 습관화가 돼 있다 그러면 성공을 못 이룰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히 하는 거니까. 행동하는 데 있어서 습관만 제대로 돼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가 있죠. 그러면 습관을 어떻게 만드냐? 내가 만약에 목표의 설정. 저는 이제 습관홈트라는 프로그램의 운영진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있는 이제 이범용 작가님이 쓰신 책도 있고 그 책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가님하고 저랑 뜻을 같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표는 아주 쉬워야 됩니다. 독서를 하고 싶은 사람은 하루에 책 뭐 60페이지, 70페이지 읽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한 페이지 읽는 거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고 싶은 사람,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팔굽혀펴기인데 잠을 깨우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게 처음에 10개가 목표였어요. 그래서 10개 하는데 뭐 몇 초 안 걸립니다. 한 초도 안 걸리죠. 한 5초, 7초 정도 걸리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지금 한 2년, 3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번에 한 30개, 40개 정도는 그냥 합니다. 그럼 한 두 번 하면 한 50개, 60개 정도는 그냥 하고요. 그래서 목표를 아주 작게 잡는 겁니다. 글을 쓰고 싶으신 분은 블로그에다가 장문의 글을 쓰는 걸 목표로 잡지 말고 블로그에다 딱 2줄, 3줄 쓰는 걸 목표로 잡으세요. 그리고 처음에 그 포스팅을 할 때는 정말 2줄, 3줄만 쓰세요. 그 블로그를 되게 어렵게 쓰시고 힘들게 쓰시고 좋은 글만 쓰시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또 되게 멋지게 쓰는 것 같고 처음부터 그렇게 쓸 필요 없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딱 3줄, 2줄만 써서 발행을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4줄을 써서 발행을 하고 그 다음 날은 5줄을 써서 발행을 하고 그게 또 힘들면 그냥 5줄로 쭉 매일 쓰는 거죠. 누구나 한 줄, 2줄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목표를 설정하는 거. 그리고 어느 시간에 어디서 할 건지를 꼭 정하십시오. 그냥 반사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정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침 6시에 하겠다. 이런 시간을 정확히 정하신 다음에 시간만 정하지 말고 공간도 정하세요. 내 방에 있는 책상에서 하겠다. 아니면 뭐 운동 같은 경우는 뭐 헬스장에 가서 하겠다. 아니면 식탁에 가서 하겠다. 이런 공간도 아주 명확하게 정하세요. 습관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하고 동량화해서 정하고 눈에 보일 듯이 돼 있어야지 이루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꼭 정하시고요. 그 시간에 알람을 맞춰두세요. 그래서 알람이 울리면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매일 글을 써야겠다 하는 사람은 알람이 울리면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책상에 가서 정해진 공간에 앉아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10분 동안 무조건 앉아있기로 했다 그러면 글을 안 쓰더라도 일단 10분 동안 앉아 있습니다. 다음 날도 10분 동안 앉아 있고 그다음 날도 10분 동안 앉아 있고 이러면서 이 알람 소리의 조건만사가 될 수 있게 무조건만사인가요? 조건만사인가요? 작가가 이렇게 멍청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알람 소리가 울리면 그 자리에 가서 그냥 무조건 앉아 있는 그거에 그 행동 하나에만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분 동안 앉아 있다 보면 글도 쓰게 되고 책도 읽게 되고 뭐라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람 소리가 울리면 무조건적으로 가서 할 수 있는 그렇게 익숙해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하루 하나의 목표 이루기 이거를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뭐 출근을 하든지 밖에 나간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오늘의 목표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되게 오래 합니다. 저는 이것저것 상당히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리고 에너지를 항상 하나에 집중해서 쓰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거를 이루지 말고 '오늘 내가 이거 하나는 이루어야지.'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매일 가져 보세요. 저는 방금 알람 맞추기처럼 집에서 나서는 순간에 항상 이 생각을 하면서 나섭니다. 회사를 가게 되면 회사 뭐 버스 타러 걸어가는 그 시간 동안 항상 이 생각을 합니다. 일단 문 열고 나가면서 엘리베이터를 누르면서 항상 이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습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어느 시간과 공간이 정해졌으면은 거기서 오늘의 목표 하나를 꼭 정하시고 그거 하나는 오늘 하루 이루세요. 그러면 365일 1년 동안 이거를 하면 나는 300개가 넘는 하루의 목표를 이룬 사람이 됩니다. 이러면은 목표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차이점이 나게 되죠. 그래서 내일부터는 밖으로 나가실 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죠. 아침에 뭐 세수를 한다든지 어떤 시간과 장소를 정해 놓으시고 오늘의 목표를 꼭 하나씩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무조건 그거 하나는 이루세요. 다른 거는 다 못 이루더라도. 그래서 300개 1 년에 300개 넘는 거를 이루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유도 없고 뭐 조건도 없고 핑계도 없고 그냥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뭘 하려다 보면 '아 이거는 이것 때문에 못 하겠어. 이건 저거는 오늘은 저것 때문에 못 하겠어.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 오늘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오늘은 바쁜 일이 있어.' 그렇게 해서 미루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시간이 되면 알람이 울리면 그냥 이유 없이 핑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그걸 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자꾸 생각을 하면서 하기 싫을 때는 자꾸 머릿속에 생각을 하게 된다. '이래도 되겠지. 오늘 하루는 빠져도 되겠지.'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핑계 대지 말고 무조건 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습관을 만드시고요. 습관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우신데 뭐 저도 물론 어렵고요. 근데 그냥 5 번처럼 그냥 이유 없이 하시면 됩니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죠.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간 레포트랑 월간 레포트를 항상 보고를 하고 그리고 어떤 회사에선 일간 레포트도 보고를 했는데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주간을 보고하고 월간을 보고하고 돈을 쓰게 되면 돈을 어디다 썼는지 보고를 하고 그리고 뭐 바이어하고 어떤 큰 사건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보고하고 근데 자신의 직장을 다니시면서도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보고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일 주일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러고 그중에 중요한 사항을 또 뽑아내는 거. 그리고 이걸 가지고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하고 다음 주에 할 일을 생각해 보는 건데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주간 보고 월간 보고를 꼭 하시면서도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주간 보고 월간 보고를 했었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걸 하시는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간 보고 월간 보고를 하실 때는 기간의 목표를 위에다 적으세요. '아 이번 주의 목표는 뭐였어?' 제가 하루에 하나씩 목표를 잡으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그다음에 뭐 3 개월, 6 개월, 9 개월 계획을 얘기 드렸는데 이번 주의 목표는 무엇이었는지 먼저 적으세요.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실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적으세요. 그렇게 해서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다음 주에 어떻게 할까.'에 대한 생각을 해 봐야겠죠. 이번 주에 했다면은. 그러면 다음 주에 할 거는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해야 될 건 무엇이냐. 내가 이번 주에 하다 보니 뭐 때문에 잘 못했어. 이번 주는 어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집에 있어 가지고 하기가 너무 힘들었어. 시간이 너무 없었어. 이런 거 이제 장애물이 되겠죠. 그러면은 애들은 제거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제거 안 하고 이거를 어떻게 줄여서 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장애물을 최대한으로 없애는 거죠. 그래서 장애물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장애물을 내가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장애물을 최소화해서 내가 쉽게 건너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확대할 거는 내가 잘한 점, 그리고 내가 내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됐던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은 밥을 조금 먹었더니 속이 좀 깔 속이 좀 개운해서 또 힘이 좀 많이 난 것 같다 오히려. 그랬으면은 그다음 주에는 '이번 주처럼 밥을 좀 덜 먹어 볼까?' 아니면은 오히려 반대로 '밥을 많이 먹었더니 에너지가 많아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한 것 같다.' 그럼 밥을 좀 많이 드시고 그러다가 이제 저처럼 이제 확신자가 되죠. 그래서 이런 확대할 것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번 주에 나한테 도움이 됐던 일을 계속 찾아보면서 어떤 거를 더 확대하면은 내가 내 목표를 이루는 데 더 도움이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일정 기간을 잡으시고 다섯 번째 이제 보상에 대한 거는 내가 회사 직장인은 일을 잘하면 당연히 보너스가 나오고 그렇겠죠. 성과가 나오고. 그래서 나에게도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뭐 명품백은 아니더라도 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아주 작은 거일 수도 있죠. 뭐 립스틱 일 주일 동안 잘하면 립스틱을 하나 사겠다. 이런 보상을 하나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명품백이 꼭 갖고 싶으시면은 사셔도 되고요. 그래서 나한테 줄 수 있는 아주 작은 보상을 만들어 주고 이거를 주간 단위면 더 좋고 안 되면 월간 단위로 해서 보상을 꾸준히 해 주시면 내가 나를 인정해 주는 거죠. "너 참 잘했다." 그러고 그런 거를 통해서 동기부여가 됩니다 사실. 사람은 물질이라는 게 있으면 동기부여가 되죠. 나한테 선물을 해 주시고요. 이 레포트를 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얼마나 게으른지는 자신이 제일 잘 알죠. 우리 중에 되게 부지런한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게으릅니다. 그래서 내 게으름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성과 체크랑 동기부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서 이제 피곤하시죠? 근데 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 저는 2016 년도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직장에서 이제 해외 영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온라인, 오프라인 마케팅도 했었고 그리고 매출이 항상 중요했었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2015 년도에 저에 있었던 거는 직장에 관련된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직장을 다니는 해외 영업을 하고 마케팅을 하고 인도에 대해서 좀 잘 아는 제가 인도에 한 4년 넘게 있었어 가지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작가, 글쓰기, 강사 이런 게 제 근처에 없었습니다. 아예 제 세계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거죠. 근데 2016 년도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단순한 계기로. 회사 좀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단순히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2020 년이 됐더니 저한테 여기 PPT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에 강사가 됐고요. 어느 순간에 작가가 됐고 마인드맵이란 프로그램을 오소희 작가님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낫게슨이란 프로젝트 행복축이란 프로젝트 명상도 지금 하고 있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고 출판도 생각하고 있고 그림도 요즘에 꾸준히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프로젝트를 만든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기획을 해 주고 작가가 되는 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기획을 해 주고 이런 사람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또 2025 년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좀 있죠. 몇 가지가 더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밝힐 수는 없는데 분명히 5년 후에는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겁니다. 딱 보세요. 2015 년도에 책을 읽지 않던 사람이 단 5년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2015 년도에 이렇게 강의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었죠. 5 년이란 시간은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5년 동안에는 이렇게 됐고 분명히 2025 년도엔 완전히 또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강의를 하면서 목표 설정서부터 계획하고 습관하고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나는 지금 2015년도에 어땠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2015년도랑 현재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이걸 바탕으로 2025년도에는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꾸준히 뭔가를 하고 변화를 따라가고 뭐 새로운 것을 계속하면서 나를 가꾸어 나가고 나를 풍성하게 해가는 사람은 5년 만에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5년 동안 얻었으면 당연히 또 5년 후에는 이게 복리가 돼서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를 가지고 올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린 것처럼 나의 모습을 5년 주기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충분히 꿈꾸십시오. 꿈을 꾸지 못하면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꿈이 생깁니다. 저도 책을 읽으면서 작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읽다 보니까 작가가 됐습니다.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일,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을 오늘도 내일도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면 충분히 5년 후엔 어마어마한 일이, 내가 상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